안녕하세요. 차이니즈 스토리의 김 기자입니다. 11월 21일 한국과 중국의 월드컵 지역 예선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자국에서 경기가 시작되는 만큼 승리를 위한 의지를 불태웠는데요. 하지만 중국 축구 팬들의 일방적인 응원 속에서도 3대 0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만 받게 됩니다. 경기 전부터 이들의 소림 축구가 예상되었던 바, 경기가 진행되는 중에도 한국 축구 팬들의 가슴을 철렁이게 만든 장면들 역시 존재했습니다. 이런 비매너 소림 축구에도 한국의 축구 대표팀은 손흥민 선수와 정승현 선수의 득점으로 罚到前面，孙兴敏头球摆渡到后点，哇，这个球蹭了进去。孙兴敏来罚，在中路头球。 수만 명의 중국 팬들 앞에서 한국과 중국의 실력 차를 각인시켜줬습니다. 하지만 소림 축구 이외에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중국의 골문을 위협할 때면 어김없이 중국 축구 팬들의 레이저 포인트 역시 등장했는데요. 중국 축구 팬들의 몰상식한 행동이 뉴스를 통해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 언론들은 다른 국가에서 보는 자국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한국의 손흥민 선수의 클럽 토트넘 유니폼이나 김민재 선수의 미넨 유니폼을 입은 중국 팬들을 향해 거침없는 기사를 써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즈보바에서는 정말 화가 난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태극기를 들고 중국 팬들을 자극하는 소녀라는 제목으로 자국의 축구대표팀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응원하는 몰상식한 소녀라고 하면서 관련 동영상과 함께 그녀를 나무라고 있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한 중국 축구팬에게 중국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라고 소리치는 영상을 후속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이 기사들 이외에도 수많은 중국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들 사이에서 간간히 우리의 태극기나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많은 중국 팬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영상과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인은 무조건 자국의 축구대표팀을 응원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국의 축구대표팀이 애초부터 잘했다면, 그리고 중국의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등 한국 선수에 버금가는 선수들이 있었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날의 경기에서 중국 선수들의 플레이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학생이 책을 꺼내 숙제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즈보바에서는 이런 상황을 논평하기도 했는데요.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은 것은 심각한 도발이고 그들은 싸움을 찾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한국과 중국의 축구 경기라는 구체적인 장소와 그리고 중국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중국 팬들 사이에서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은 심각한 도발이고 저질적인 행위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제대회의 통용적인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기사는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은 축구 팬들을 위한 구역을 마련하고 가장 비싼 티켓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라는 기사와 함께 원정팬이든 원정팀을 응원하는 자국의 축구팬이든 모두 비싼 가격의 티켓 가격으로 격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날의 사건은 결국 폭행 사건으로 번지기도 했는데요.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은 중국의 축구팬이 중국 축구팀 팬에게 구타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날의 폭행 사건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축구팬이 공안에게 연행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는데요. 그가 공안에게 연행되어 경기장을 빠져나오는 순간까지 중국의 축구팬들은 반역자 또는 배신자라고 소리치며 물을 뿌리는 등 한동안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이런 과격한 자국의 축구팀을 바라보는 중국 축구팬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을까요? 조국의 반역자들은 반드시 처단해야 해. 그들의 부모님은 뭐라고 할까? 뉴스에서 이들을 공개 저격해야 해. 이 사람들의 조상은 완전히 망신당한 거야. 왜 이런 사람들이 아직 중국에 남아있는 걸까? 내가 현장에 있었음 옷을 벗으라고 하거나 옷을 찢었을 거야. 다음 한국과의 경기에서는 아스날 유니폼을 입겠어. 매달아 놓고 때려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 온라인에서 그들을 괴롭힐 수 있어. 신상을 털어보자. 이건 공공장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범죄로 간주되어 공안에 신고하면 바로 체포될 거야. 이건 토트넘이 중국을 향한 증오 행위이고 중국 내 토트넘 팬은 최소 1000만 명 이상 줄어들 거야. 저런 사람들은 중국에서 추방해야 해. 별 문제 없어. 그냥 패면 돼. 이런 사람들은 때려도 괜찮아요. 구타당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민을 가거나 한국에 성형수술하러 가거나 아니면 매우 피곤한 삶을 살고 있나 봐. 현장에서 패는 것보다 신상 까고 인터넷에서 패는 게 더 치명적이야.
축구 대표팀의 무능함이 축구 팬들에게 굴욕감을 줬어. 이런 사람들은 멍청하거나 나쁜 거야. 이는 한 가지로 증명될 수 있어.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야. 이 쓰레기들의 신상을 털어줘. 보일 때마다 때릴 거야. 클럽 간의 경기는 이해하지만 국가대표 간의 경기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한국으로 보내버려. 축구 국가대표팀은 좋지 않지만 그들의 패는 좋은 편이군. 이런 사람들은 어떤 회사도 감히 채용하지 못하도록 인터넷으로 사회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해. 이런 사람들이 맞지 않는다는 건 이해가 안 돼. 축구는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로 다른 스포츠와 똑같이 페어플레이 정신과 상대방에 대한 예의, 그리고 협동심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국과의 경기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 스포츠 정신이 깃든 것은 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팀이 잘하는 짧은 패스를 하지 못하게 잔디를 길게 깎는다든지, 또 운동장 중간중간 모래가 날릴 정도로 운동장의 컨디션은 최악이었고, 그리고 중국 팬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은 스포츠 정신을 모두 비껴나가는 중국만의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이 좋아하는 팀이나 선수를 응원할 권리를 중국 축구 팬들은 폭력을 사용해 자국 축구대표팀을 향한 일방적인 응원만을 강요하는 것도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그런 교육만 받아와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 세계화를 외치고 있는 지금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면 중국 축구는 발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고 다음 소식은 더욱 알찬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